안녕하세요. 초등용 도덕지능 검사 결과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페이지 보이시죠? 아래쪽에 보면 여러분의 이름, 나이, 학교, 그리고 학년 반 번호 등 내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정보의 내용이 내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확인을 했다면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무엇이 나와 있나요? 먼저 도덕지능 검사를 소개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검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도덕지능 검사예요. 도덕지능은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도덕적 갈등의 상황에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덕지능은 우리가 가진 재능을 올바르고 또 가치 있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르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되는 만큼 여러분이 도덕지능을 이해하고 개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검사를 통해 현재 자신의 도덕지능 발달 정도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공감, 분별, 자제, 존중, 친절, 관용, 공정이라는 7가지 덕목을 통해서 여러분의 도덕적 능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검사의 결과를 통해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덕목들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7가지 덕목은 아래 설명과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핵심 덕목 3개가 나와 있죠. 공감, 분별, 자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고 배려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분별은 옳고 그름에 따라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자제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않고 나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4개의 일반 덕목이 나와 있습니다. 존중, 친절, 관용, 공정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돼요. 핵심 덕목 3가지는 나머지 4개의 덕목들을 키우는데 바탕이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키워야 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도덕지능 발달 정도에 따라서 앞으로 나의 도덕지능을 더욱 높이고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 방법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도덕지능 검사 결과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번째 페이지를 보면 무엇이 나와 있나요? 나의 도덕지능 한눈에 보기라고 나와 있죠. 바로 여러분의 도덕지능 검사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거미줄처럼 생긴 그래프에 맨 위에 있는 공감을 시작으로 시계 방향으로 분별, 자제, 존중, 친절, 관용, 공적의 7개 덕목의 발달 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두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핵심 덕목 3가지를 따로 보여주는 삼각형 모양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4번째 페이지에는 바로 여러분의 강점 덕목 4개와 또 보완 덕목 3개를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강점 덕목 4가지는 현재 나의 도덕지능 수준이 7가지 덕목 중에서 더 잘 발달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강점 덕목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 핵심 덕목인 공감, 분별, 자제가 들어있다면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자, 핵심 덕목 3개가 나의 강점 덕목에 다 들어있는지, 혹은 2개가 들어있는지, 1개가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나의 강점 덕목 4개 중에 핵심 덕목인 공감, 분별, 자제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거나 실망하지는 마세요. 자, 이 검사의 결과는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수준입니다. 지금부터 노력해서 더욱 잘 발달시키도록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보완 덕목 3개가 나와 있어요. 보완 덕목은 현재 나의 도덕지능 수준이 조금 낮은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그 안에 핵심 덕목 3가지가 들어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 들어있다면 여러분이 더욱 신경 써서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5페이지를 보세요. 인식 혹은 표현으로 보는 나의 도덕지능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나요? 네. 도덕지능은 인식과 표현으로 구분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인식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은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아는 것과 또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혹은 같은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결과지 왼쪽에 있는 인식의 그래프가 더 높다면 나는 실천하는 것보다 아는 것의 수준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표현의 그래프가 더 높다면 나는 알고 있는 것,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수준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맨 아래에 보면 나는 어떤 유형의 어린이인지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인식형인가요? 표현형인가요? 아니면 인식 표현형인가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여러분의 도덕지능을 나타내는 7개 덕목의 발달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덕목을 인식과 표현, 즉 여러분이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공감부터 살펴볼까요? 이 어린이의 공감에 대한 발달 정도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2개의 작은 그래프 중에 위에 있는 인식 그래프가 조금 더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의 공감 덕목은 발달 정보가 보통이고 인식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공감에 있어서 아는 수준이 실천하는 수준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분별의 발달 정도와 유형을 살펴볼까요? 이 어린이의 분별 덕목은 낮고 인식형에 속한다고 나와 있네요. 자, 자제는 어떤가요? 발달 정도가 보통이면서 표현형에 속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어린이가 분별에 대해 아는 것보다 실제 분별 있는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분별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는 좋은 행동이 왜 필요하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감, 분별, 자제는 핵심 덕목으로 여러분의 도덕지능을 나타내는 7개 덕목들 중 바탕이 되는 덕목이라고 했었죠.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존중에 대한 발달 정도입니다. 이 어린이는 존중 덕목의 발달 정도가 보통이고 인식형에 속한다고 되어 있네요.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보통 수준이라는 의미예요. 친절에 대한 발달 정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친절 덕목의 발달 정도는 낮은 편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인식형이에요. 아는 것에 비해 행동하는 수준이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가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은 관용 덕목이에요. 발달 정도는 낮고 표현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용은 다른 사람들의 지위나 인종, 능력, 성별 이런 것들이 나와 다르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대하는 마음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태도가 아직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편이에요. 좀 더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공정 덕목을 살펴볼까요? 공정 덕목의 발달 정도는 낮고 인식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생활 속에서 편견 없이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아직은 좀 덜 발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7개 덕목 중에 정해진 기준보다 좀 낮은 수준을 보여주는 덕목들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7개 덕목들 모두가 정해진 수준 이상 발달했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 이 어린이를 보니까 분별, 친절, 관용, 공정으로 모두 4개의 덕목이 표시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어서 제시되는 핵심 덕목은 바탕이 되는 덕목, 그래서 반드시 먼저 키워야 하는 것으로 역시 정해진 수준보다 높을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제 9페이지를 보실까요? 도덕지능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행복한 나, 그리고 더 나아가 행복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 각자 관심을 가지고 키워야 할 마음의 능력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가지 덕목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 개발이 필요한 덕목에 빨간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표시가 되어 있는 항목은 현재 잘 발달이 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자, 다음은 도덕지능 덕목들을 배울 수 있는 즐거운 활동들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공감 능력을 기르기 위한 활동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감정 카드를 보고 몸으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또는 다양한 기분, 감정을 담아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을 그 기분대로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분별 능력을 기르기 위한 활동은 능력을 잘 발휘했던 위인들이나 아니면 가까운 주변에서 모델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분별 있게 행동했던 경험과 그 결과에 대해서 친구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제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는 여러분 스스로 내 감정이나 행동의 통제가 잘 안 될 때 타임아웃을 한번 외쳐보세요. 그래서 그런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내가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특별히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자신의 감정을 바르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만의 행동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면 존중 능력을 기르기 위한 활동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존중이라는 것이 좀 어렵게 느껴진다면 존중의 의미와 중요성을 담아서 여러분 나름대로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예절을 배워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인사 예절, 대화 예절, 식사 예절 등을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가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친구나 가족들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 카드를 써보는 것도 존중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친절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친절한 사람들이 더 많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친절한 주인공이 나오는 이야기들을 찾아서 읽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친절을 베풀었을 때 나에게 생겼던 좋은 점, 유익한 점은 무엇이었는지 잡지나 신문을 이용해서 콜라주로 한번 표현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과 태도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들의 역사나 음식, 풍습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공정을 기르기 위한 활동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역사 속에서 공정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이야기를 찾아서 친구들과 공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모두에게 공정한 학급의 규칙을 함께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공정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을 역할극으로 해보고 그때 자신이 맡은 역할에 따라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도덕지능 덕목을 배우고 개발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잘 기억했다가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그럼 이것으로 도덕지능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했던 도덕지능 검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한 진단검사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해서 각자 도덕지능을 높일 수 있도록 집에서나 학교에서 다 함께 노력하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